프라이버시 관련해서 좀 보호를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게 더 빠졌습니다.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잘 모르기도 하고 개인정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 그게 이제 보통 개인정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 사용했을 때 우리의 아이디 패스워드, 그다음에 우리의 뭐 주민번호 뭐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라고 하지만 또 그거 말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료들 있잖아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 그거를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그래서 그거를 전체 이제 스키는 그런데 그걸 그냥 디지털 자산이나 NFT가 워낙에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뭐 금융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세니까 다 잘 돼 있는데 이쪽은 잘 안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한번 고민을 해봤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마케팅보다는 이 마켓 요소가 많으니까 조금 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모티베이션 보면은 대략 프로섹션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작년 말 초인가에 있었던 어떤, 이거 이제 그 송유관이죠. 이게 텍사스에서 휴스턴을 시작해가지고 뉴욕 DC 쪽으로 가는 송유관인데 이게 이제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체가 셧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작년 초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옛날에 그 오일 쇼크 때처럼 막 사람들이 줄 서서 그 휘발유 없어가지고 난리치고 막 그랬던 상황인데, 이거를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불러다가 한번 이제 청문회를 열었더니 그 직원이 가지고 있던 비밀번호 하나가 유출됐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CEO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그냥 뭐 ABCD 뭐 1, 2, 3, 4 이런 간단한 게 아니라 무지하게 강력한 비밀번호였다 이제 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비밀번호 그 체계를 준수를 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가 유출이 되니까 이렇게 시스템 전체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이렇게 될 정도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강력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그 무용론이 대두가 되고, 뭐 기억도 불가능한데 보안에도 취약하네, 이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미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서 패스워드 쓰지 말고 이제 MFA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서 이제 파이도 아까 그 연구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그 CISA는 제가 뒤쪽에 자료가 좀 있으니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사이버 시큐리티 트렌드를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랜섬웨어도 문제가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 특별히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 것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가상자산, 이게 뭐 엄청나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을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뭐 굉장히 많은 해킹 인스턴트가 생겼죠. 엄청나게 해킹 사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 대부분 다 왼쪽에 있는 뭐 그래서 뭐 빗썸이 어떻게 됐네, 뭐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어디가 어떻게 됐네, 이런 이게 저기 거래소가 공격을 받아서 거기서 그냥 대량 유출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뉴스에 나와요. 근데 사실은 개인이 털리는 거는 아무도 상관을 안 합니다. 누가 개인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어디서 잊어버렸는데 어디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런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오른쪽에 포춘지에 나오는 것이 이게 그 18만 5천 달러, 이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이를 뭐 보통 뭐 빌리언 달러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빌 머레이라는 옛날에 그 미국에서 좀 나이가 먹은 그 코미디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나 털리니까 이제 이게 그냥 가십거리로 나오는 거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이게 그 월렛 같은 데서 해킹을 많이 당하는 경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산도 데이터니까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런 이 가상자산을 이제 모델로 삼아서 이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걸 고민했던 저희들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해킹이 했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프라이빗 키가 틀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뜻이고요. 굉장히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왜 없지? 이제 이런 게 많아요.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은 재미로 샀는데 그거 뭐 한 10만 원, 20만 원. 근데 나중에 봤더니 몇 백만 원 됐단 말이죠. 근데
가봤더니 왜 없지? 뭐 이러면 어디 하소연할 뜻 없어요. 그 거래소에다 얘기하면 그 이미 트랜잭션이 끝나가지고 이미 넘어간 건데요. 모르고. 그러면 개인이 그거를 이제 무슨 수로 이제 리커버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렛을 이제 월렛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두 가지 월렛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핫 월렛 이렇게 하고 콜드 월렛. 이건 이제 핫 월렛은 이제 우리가 거래소 우리 계좌에다가 둔 거를 이제 핫 월렛이라고 그러고, 콜드 월렛은 이제 이 USB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USB 꽂아가지고 이렇게 프라이빗 키를 USB 형태로 되어 있는 기기에다가 다운로드 시켜서 통신을 끊어버리는 이게 콜드 월렛입니다. 근데 핫 월렛이든 콜드 월렛은 사실은 이제 사시면 월렛에 담겨 있는 것은 프라이빗 키이잖아요. 그런데 프라이빗 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커버리 키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리커버리 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커버리 키가 잊어버렸다는 소리는 그걸 리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프라이빗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그 리커버리 키를 가지고 내 프라이빗 키를 리커버한 다음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해킹당하는 대부분이 피싱이에요. 아까 이제 피싱 얘기를 많이 앞쪽에서도 하셨는데, 피싱 저도 몇 번 당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쉽게 당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피싱을 당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게 이제 저희 아무튼 키밴더다 보니까 이제 키로 다 돼 있어서 그쪽에서 제 패스워드를 가지고 갔으나 뭐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피싱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히 이제 SMS 문자로 들어오는 2차 인증 같은 경우 이런 거 맞습니다. 멜웨어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올해 굉장히 유명했던 우영우 같은 경우에 멜웨어에 있는 이제 키로깅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털렸을 경우에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를 내가 감지를 했을 경우에 그걸 리커버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리커버리 키예요. 그 리커버리 키를 보통 영어로는 패스프레이즈라고 합니다. 패스프레이즈. 그래서 이 패스프레이즈라는 거는 알 수 없는 굉장히 긴 프라이빗 키를 어떤 BIP 68인가 이런 표준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표준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쭉 가면은 이렇게 여기 왼쪽에 나온 것처럼 뭐 굉장히 간단한 단어들이 두루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챗, 플러그, 재킷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단어도 다 알아야 되지만 이 순서도 다 맞춰야지 리커버리 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를 하셨는데 개인 키는 데가 있는데 복구 키, 리커버리 키가 패스프레이즈가 없다? 이제 이러면 정말 큰일입니다. 누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털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if you don't own your 이게 numerik phrase가 이제 이게 패스프레이즈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냥 크립토 안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하드 월렛 USB 형태의 하드 월렛이 있다 하더라도 뭐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있는 프라이빗 키에 관련된 패스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안 가지고 있는 거랑 관계없이 무조건 가져갑니다. 재밌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스토리지합니다. 패스프레이즈를 공책에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왼쪽 맨 밑에 있는 게 이게 아마존닷컴에서 실제로 파는 제품이에요. 26달러 하는데, 이게 동판이에요, 동판에다가 이렇게 철심을 줘서 거기다 이렇게 끽끽끽 써가지고 이렇게 금고에다 넣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조크입니다. 너의 리커버리 시드 프레이즈, 이게 패스프레이즈죠. 패스프레이즈를 소화할 수 있는 7가지의 시크릿 플레이스.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커피 밑에 컨테이너 밑에다 넣거나, 소파 밑에다 넣거나, 책 사이에 넣거나,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간에 있는 걸 보시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이거 외우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진 찍어서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똑같은 거죠. 그냥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진 찍거나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간에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는 거 같은데 미국에서 많이 쓰는 패스워드 매니저. 패스워드를 자기네가 기억하고 있다가 프로미스도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거기에 패스워드 매니저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패스워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시크릿 노트라 가지고 그런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틀립니다. 왜냐면 저도 하나 쓰는데요.
그냥 패스워드 하나면 다 들어가요.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긴 텍스트니까 이거를 그러면 인크립션하면 어떠냐? 그냥 뭐 암호화해서 가지고 있자. 이제 그러면 됩니다. 사실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암호화하는데 암호화한 키가 필요하잖아요. 그 BIP39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프라이빗 키에서 그 패스 프레이즈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저 노란 거는 이제 그 시스템이에요. 그걸 뭐 누군가가 또 암호화를 하려면 뭐 AES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키는 또 어디다 숨겨요? 그거를 또 암호화하나요? 그럼 이게 끝이 없잖아요. 어디가 끝인가요? 그래서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암호화하는 키를 어떻게 하나요? 패스워드를 쓰는데 패스워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뭐 텔레비를 보다가 뭐 세상에 재수없는 사람 뭐 몇 사람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비트코인 초반에 뭐 이렇게 도와줬는데 누가 비트코인을 줬대. 그 당시 굉장히 쌌대요. 그거를 자기가 USB 패스워드 프로텍션 때 있는 USB 넣어놓고 책상에 넣어놓고 잊어버리다가 한 몇 년 지났어요. 봤더니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몇천만 원 되는 거예요. 뭐 몇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라고 패스워드를 쳤는데 10번 치면 다 없어지는데 8번째까지 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수 없이 그냥 냅두고 그냥 있다 그럽니다. 이게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그 구글 찾아보시면 뭐 베스트 인크립션 소프트웨어 가지고 보통 파일 인크립션 하는 거, 파일 암호화한 프로그램들이 한 10대 개가 나옵니다. 다 100% 패스워드 사용합니다. 뭐 패스프레이즈라고 자기가 또 패스워드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패스워드 같은 형태의 패스프레이즈나 우리의 기억에 상관되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억을 바탕으로 만든 어떤 것들, 그 팩터 중에서 요소 중에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차 인증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패스워드 모르면 2차 인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지금까지 생각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요거 우영우 요게 이제 그 에피소드 15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누가 멜웨어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거기 있는 파일을 이렇게 긁어가는 거잖아요. 한 뭐 4천만을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의 중심은 이제 키로깅 다 아시겠지만 키로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뭐 내가 패스워드를 잘 숨겨놨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내 거를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다면 내가 AES 키를 어떻게 숨겨놨다 하더라도 그거를 치는 순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키로깅. 한 몇 년, 10년 안 돼, 한 10년에서 5년 사이에 북한에 있는 해커들이 어디죠? 그 벵글라데시 은행을 턴 적이 있습니다. 그거 키로깅 집어넣고 1년 동안 하다가 다 털었거든요. 그래서 키로깅은 이제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어카운트, 뭐 어카운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돈이 안 돼서 가만히 두는 거지. 사실은 이제 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를 뭔가 키보드 치고 없애고 이런 것들은 없애야 돼서 저희는 이제 뭐 키밴더에다가 게다가 저희는 이제 바이오메트릭 이 핑거프린트 정말 잘 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봤는데요. 솔루션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파일이나 폴더, 그러니까 파일뿐만 아니라 폴더도 같은 형태니까 이 디렉토리죠. 파일이 많이 들어있는 디렉토리 이런 것들을 패스워드 없이 인크립션 하거나 디크립션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이딩 하거나 언하이딩 안 보이게 파일 시스템에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뭐 그냥 지메일이나 뭐 아웃룩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그냥 패스워드 없이 보낼 수 있는 어떤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거는 이제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패스워드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저희로서는 파이더 인증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더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핀 치지 않고 이 핑거프린트나 바이오메트릭으로 그러면 하여튼 타입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 시스템 솔루션 자체가 이제 뭐 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나오시니까 뭐 두세 개까지 중복해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시스템 되게 간단합니다. 뭐 유저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컴퓨터 이리라는 데서 일단 파이더 키를 등록을 해놓고 이제 EXE 프로그램을 돌리면 뭐 이 프로그램이 이제 파이더 서버에 갔다 오겠죠. 인증을 하고 나서 그 그랜트가 되면 그냥 파일을 그냥 이렇게 하죠.
그럼 인크립션 돼 있는 이거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만들어 놔도 사실 관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자기 PC에서 해도 되고요. 다른 PC에 가져가서 이거 클릭을 딱 하면은 이제 거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깔려있다는 이제 그 전제로 그럼 얘는 또 파이도 리퀘스트를 하겠죠. 파이도 돌아오고 그러면 얘 그냥 복구하고 뭐 이런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타입 치는 건 없잖아요. 뭐 하이드, 언하이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드 하는 액션을 파이드로 하고 언하이드도 파이드로 하고 이런 아주 간단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임플멘트 하는 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데모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그 네트워크가 안 돼서 그냥 비디오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나요? 안 나오는데요. 왜 안 나올까?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제 인크립션 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파일 이제 인크립션 하겠다 그러면은 바로 키를 넣고 파이더를 해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이게 네트워크가 안 돼서 안 되나 봅니다. 다음에 뭐 나오네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시면 뭐 트러스트 키 데이터 트러스트 누르면 까맣게 나오는 거는 이제 이게 키 넣으라고 이제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키를 넣고 터치를 해라 이렇게 나오고 터치를 하면은 바로 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인크립션도 간단하겠죠 사실은. 똑같이 그냥 클릭만 하면은 다시 뭐 키를 하라고 나와 있고 키를 쓰고 하면은 다시 또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하이드는 이제 뭐 하이드를 하려면 그 어떤 프로그램을 좀 돌려야 돼서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게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때 파이더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인증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팝업이 뜨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걸 긁어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하이드가 됩니다. 이쪽에서는 없어지고 이쪽에서는 없어지고 이쪽은 이게 하이드 되어 있는 경우 실제는 존재하는데 하이드만 되는 경우입니다. 스마트폰 연계도 저희가 클라우드로 옮겨서 스마트폰 연계도 한번 해봤습니다. 스마트폰 생각보다 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직은 지금 엔지니어링 저거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 프라이빗 키 스토리지는 뭐 이게 그냥 뭐 USB를 쓰던 뭐 드롭박스를 해서 싱크를 시키던 인크립션에서 쓰시는 건 어디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디나 가서 쓰셔도 되고 어느 PC에 가셔서 쓰셔도 되고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면 그리고 그냥 뭐 그거 패스프레이즈 스토리지도 가능하고 NFT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한 50메가 이상 되거든요. 이런 컨텐츠 자체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 NFT 같은 경우는 파일 이렇게 키 이런 조그만 월렛 같은 데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스토리가 워낙 작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NFT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한번 스토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 그리스마를 모르면 내가 파일을 이렇게 인크립션해서 남한테 보내면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만 볼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익스텐즈를 해봤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거는 이제 유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둘 다 같은 파이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이제 이 사람 두 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렇게 인크립션 해가지고 보내는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을 위한 건데 하여튼 PGP라는 것이 많이 쓰이는데 이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낫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패스키 인테그레이션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건 이제 마지막인데 조금 더 보안키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스타디를 좀 했는데 OTP가 SMS OTP랑 이제 거긴 U2F잖아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키를 쓰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구글 스타디에 의하면 이제 인증 시간이 보통 한 50%쯤 절감된다. 그래서 굉장히 인증이 빨리 돼. 전화 꺼내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실수도 덜한다. 그다음에 지원 횟수가 일단 SMS OTP는 뭐 안 돼요. 여러 가지 이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키는 그럴 거 없더라 이런 얘기고요. 미국 NIST 쪽에서는 가이드를 이렇게 AL3라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정부에 관련된 건데
AL1이라는 거는 비밀번호, AL2는 2차 인증, AL3는 하드웨어 보안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스키가 AL2입니다. 그래서 패스키는 컨슈머용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저희도 이제 뭐 보안키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B2B에서는 아마 AL3로 가시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미국 정부 기관 그게 사이버 시큐리티 앤 인프라스트럭처 시큐리티 에이전트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넥스트 레벨 MFA 파드 어텐티케이션 요 얘기입니다. 뭐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블로그 보시면 그냥 CISA 띄고 파이도 치면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모든 대표들이 파이도 인증을 회사의 MFA 로드맵에 반영을 하게 권고한다. 그다음에 IT 시스템 관리자는 100% 파이도 인증을 사용할 권고한다. 그다음에 뭐 더 있습니다만 세 가지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는 파이도 인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 사람이 디렉터라서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바이든한테 직접 얘기하는 사람인데 미국은 굉장히 파이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저희 키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이도 인증을 사용하면 특히 이제 색채 인증 키를 사용할 경우에 키로깅 공격에서 사용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치는 게 없으니까요. 키로깅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이도 인증을 사용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복구키, 패스프레이즈를 암호화하여 여러 곳, 뭐 로컬 디스크, USB, 메모리, 그다음에 클라우드 저장 등 중복으로 보관할 경우에 손실의 위험도가 현저히 저하된다. 그다음에 암호화폐 정보나 혹은 NFC 정보를 장시간 보호가 아니라 보관입니다. 보관할 경우 비밀번호 분실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건 뭐 잊어버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그러니까 내가 그걸 패스워드를 잊어버릴 그런 건 없으니까. 그다음에 여러 개를 등록하고 나서 이제 키 자체도 분산 복원하면은 투자자로부터 보험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이제 저희 생각에는 프리랜서나 영업사원들이 이제 고객 정보 보호, 그다음에 공유 PC한 경우에 개인의 민감한 정보 보호, 그다음에 민감한 정보를 USB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했는데 그게 뭐 패스워드랑 프로텍션 안 됐을 경우에는 분실되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인크립션 해서 놓으면은 자료 유출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유저나 뭐 DM 트랙 메일이나 아니면 SNS 통해서 암호화된 파일 전송 시 그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열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근데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런 좀 정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우리나라에서 좀 조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커스터머한테 요 프로그램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요거 말고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용으로는 이제 멀티시그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5명 중에 3명이 오케이 하면은 뭐 파일이 열린다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 말씀드리는 건 이제 파이도라는 인증, 특히 이제 타입을 치지 않는 인증이 이제 생겼고 이제 머추어되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니면 지금 생각했지만 훨씬 더 강력한 보안이 강력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한번 발표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네. 없는 걸로 알고. 네, 감사합니다.